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광식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압박 면접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면접이면 면접이지 압박 면접은 뭘까요, 여러분? 네, 그럼 도대체 압박 면접은 왜 보는 걸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이 들지 않으신가요? 네, 그러한 부분들을 제가 오늘 차근차근히 1부, 2부 나눠서 설명드리도록 할 겁니다. 첫 번째는 압박 면접에 대한 어떤 다양한 사례를 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압박 면접의 질문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여주고요. 세 번째, 그에 대한 대응 전략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압박 면접 강의를 1부, 2부 다 듣고 나면 여러분들은 지금 나한테 하는 이 질문이 압박 면접이고 이렇게 대처를 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압박 면접 준비 꼭 필요한가요? 왜 필요한가요? 라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 볼게요. 그에 대한 근거를 볼게요. 왜 준비를 왜 필요하냐? 왜냐면 인사 담당자들의 절반 이상이 이미 압박 면접을 해봤어요. 솔직히 이거는 압박 면접의 형태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 많은 모수를 좀 포함하게 되면 대부분의 평가자들은 압박 면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뒤에 이제 질문의 형태를 보시면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압박 면접 왜 하냐? 거의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사 담당자들의 67% 이상이 실제 해봤는데 효과가 있다. 그게 뭐냐? 첫 번째, 나쁜 인재를 걸러내는 데 효과가 있고 좋은 인재를 발굴할 때 효과도 있더라 라고 하는 그런 측면들을 자기들이 주관적인 부분에서 평가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 저도 이 사람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라기보다는 이 사람의 진정한 모습,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압박 면접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러면 되게 막 당황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본인도 의도치 않게 본인의 진심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압박 면접은 어쩌면 사라지지 않을 그런 면접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한 10년 전처럼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이런 형태의 압박 면접은 많이 사라졌고요. 지금은 업무적인 부분이라든지 인성적인 부분에서의 압박적인 질문을 좀 더 많이 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형태는 좀 달라졌지만 압박 면접은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부분이고요. 앞으로도 거의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럼 압박 면접이라는 건 뭐냐라고 봤을 때 제가 읽어 좀 드릴게요. 압박 면접은 본래 의미는 피면접자에게 연속된 질문이나 곤란한 상황을 제시하고 상황에 따른 임기응변을 잘하는지, 자제력이 있는지, 순발력이 있는지, 상황 대처 능력이 있는지, 감정 변화가 유동치는지 등을 살펴보는 면접 방식입니다. 자, 본래의 의미를 살펴보면 특별한 문제가 없다. 직무에 따라서 요구 역량 중 위의 역량들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내용들을 즉 순발력, 그 다음에 자신감, 상황 대처, 논리적 커뮤니케이션 등등 이런 여러 가지 형태들을 보는 이유는 딱 한 가지겠죠. 회사, 즉 여러분들이 일을 하게 되면은 놀러 가는 곳이 아닙니다. 다양한 업무적인 부분에서 스트레스가 와요. 그래서 그 스트레스 상황을 얼만큼 잘 내성 있게 견디는지, 즉 인내력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싶어 하는 부분들 때문에 바로 이 압박 면접을 보게 되죠. 실은 예전에는 영업직에서 이 압박 면접을 많이 봤어요. 왜냐면 처음 만나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또 해야 되고 그 안에서 면박을 주거나 혹은 자존심이 상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미리 보고자 면접 상황에서 비슷한 상황에 대한 부분을 압박했던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면접 지문에서. 근데 그게 직무적인 부분, 다양한 업무에서도 그렇게 검증을 했던 형태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많이 좀 사라지고 있죠. 이거는 너무 인격적으로 혹은 실제 우리 직무에서는 필요하지 않은데 라고 하는 형태가 늘어나면서 압박 면접의 형태는 조금 더 순화되고 많이 줄어든 상황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거는 면접관 입장에서 얘기고요. 실은 면접자, 즉 여러분들처럼 면접을 보게 되거나 하는 상황에서는
모든 질문들이 어쩌면 압박처럼 느껴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쵸? 당연히 긴장되니까요. 누군가가 나를 평가하니까 당연히 압박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런 상황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어떤 질문들이 있고 한지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알아보고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압박 면접의 효과, 방금 전에 그 잡코리아에 대한 내용들도 있었지만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은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실제로는 면접에서는 첫 번째 좋은 인재를 발굴하는데 목적도 있지만 자, 나쁜 인재를 걸러내는데 초점을 둡니다. 즉, 첫 번째, 면접에서 첫 번째 그 사람들의 의도는 뭐냐면 자, 걸러내는 거예요. 즉, 아닌 사람들은 빨리 탈락을 시키는 게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오케이,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네 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효과적인 사람들, 즉 우리 회사에 어울리고 일을 잘할 것 같은 사람을 그 다음에 2순위로 보게 됩니다. 아니 선생님, 두 번째 좋은 인재를 먼저 뽑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걸 먼저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 면접을 보게 되면 하루 종일 보거나 몇 날 며칠 봐요. 즉 그 사람들의 좋은 됨됨이를 보고 싶기도 하지만 평가를 빨리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빠르게. 평가를 빠르게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요? 그렇죠. 탈락 원인을 찾는 것이 더 빠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쁜 인재를 빨리 걸러내거나 했을 때, 특히 나쁜 인재라고 하면 인성적인 부분이라든지 업무의 직무적인 특성이 없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쉽게 구분해낼 수 있죠. 왜냐면 긴장되는 상황이고 하다 보니까 훨씬 그 사람의 본성을 드러낼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미심쩍거나 의심스러운 부분을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서, 그쵸,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논리적으로 답변을 못하게 되거나 혹은 여러 차례 꼬리 질문을 통해서 압박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렇죠.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쉽게 알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겠죠. 자, 이래서 이제 나쁜 인재를 걸러냈는데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부분이겠고요. 그럼 도대체 왜 압박 면접을 그렇게 많이 보느냐? 말씀드렸듯이 위기 상황, 위기 관리나 상황 대처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부분이 전체 이제 그 면접관들이 압박 면접을 왜 진행하는지에 대한 답변이었죠. 실제 이제 이 친구의 대처 상황, 막 그 압박적인 상황에서 침착하게 이것을 하나하나 풀어나가는지 그런 것들을 보고 싶은 거예요. 자, 말씀드렸죠. 업무적인 상황이 진행이 되면 이 사람이 업무를 하는 데서 막 되게 흔들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보세요. 뭘 하나 시켰는데 막 되게 막 어떻게 안절부절을 못해. 뭐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그러면 업무를 맡길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업무 맡기기에는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겠죠.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막 되게 스트레스 받는 상황인데, 막 신입이에요. 당황스럽겠죠. 딱 일을 줬는데, 이거 어떻게 하다가 바로 또 이제 정신 차려가지고 이제 업무를 또 차분하게 진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라도 지금 이 상황 대처 능력이라든지 위기 상황, 위기 관리 이런 것들도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지원자의 성향, 됨됨이, 그쵸, 인성이 나오게 돼요. 계속 꼬리 질문하거나 그랬을 때 실제 막 화를 내고 방을 뛰쳐나가는 그런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되게 신기하죠? 근데 뭐 일단은 그 사람들의 상황에 따라서도 얘기가 달라지긴 하겠지만 그 상황 자체를 못 견디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자, 지원자에 대한 상세히 알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미심쩍거나 의심스러운 부분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도 계속 답변을 했네요. 그러면 이 압박 면접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느냐? 첫 번째, 솔직하고 진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꾸미려고 하다 보면은 자꾸 거짓말을 하게 되거나 스스로 당황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자,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정면 승부예요. 솔직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은 친구가 4천만 원을 꿔달라고 한다. 되게 급한 돈이다. 본인이 여윳돈이 4천만 원이 있다. 라고 했을 때 본인은 꿔줄 수 있겠냐? 라고 했을 때 솔직하게 저는 못 꿔줄 것 같다. 그러니까 정말 천사처럼 저는 무조건 당연히 꿔주겠습니다. 빌려주겠습니다. 그 친구의 어려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빌려줘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라기보다는 제 친한 친구라면 뭐 답변이 다를 수 있겠죠. 저는 빌려주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동관계에서 많이 틀어지는 경우들도 많이 봤고, 실제 그 친구, 제 주변 친구들이라고 한다면 자립심이 강한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굳이 그 돈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좀 더 솔직하게, 베스트 답변은 아니지만 이야기해 볼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소신이나 신념을 드러내는 지원자, 그렇죠? 답변을 압박 면접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보면은 연장선상이죠. 솔직하게 얘기하는 부분에서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형태로도 답변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질문의 의도를 잘 이해하는 지원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 대처가 뭐냐면, 압박 면접에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이 당황하는 이유가 첫 번째는 뭐냐면 이해를 못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긴장되니까 이게 어떻게 질문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전혀 엉뚱한 답변을 합니다. 그럴 것이 아니고요. 질문이 왔을 때는 우선은 차분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겠죠. 차분하게 대응하고 침착하게 정신을 차린 다음에 답변을 하게 되면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당황해서 못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자, 논리적이고 수긍이 가능한 지원자. 그쵸? 이 상황에 대한 부분에서 꼭 정답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이러이러하게 해결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뭐예요?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사람들.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차분해야겠죠. 이게 그래서 가장 베스트예요. 첫 번째 먼저 해주셔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신중히 사려 깊게 대답하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다 이 차분함의 일맥상통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압박이라고 하는 부분은 압박이 안 느껴지게끔 정신을 차리거나 천천히 대답하는 것이 가장 베스트 답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압박 면접. 이렇게 하면 탈락을 한대요. 첫 번째, 질문 이해 못하고 동문서답하는 경우. 자, 질문이 이해 안 갈 경우에는 다시 물어보셔도 돼요. 다시 물어보거나 혹은 명확하게 이해를 한 다음에 답변을 하시는 게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신감이 없는 지원자, 답변을 하는데 삐죽삐죽 거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틀린 답이어도 괜찮습니다. 당당하게 이야기. 왜? 어차피 정답이 없는 경우에 그 질문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때문에 천천히 그 다음에 당당하게, 틀리더라도 당당하게 얘기해 주시는 게 맞겠고요. 앞뒤가 안 맞는 지원자가 있어요. 논리적으로 틀리는 경우죠. 이건 위에서 얘기했으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않을게요. 논리성적인 부분이에요. 이런 경우죠. 제가 어떤 프로젝트를 위해서 설문조사를 100개를 했습니다. 특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100개를 했는데 이제 물어봐요. 면접관들이. 100개를 하셨어요? 정말 많이 하셨네요. 언제 어디서 하신 거예요? 네, 학교에서 했습니다. 몇 시에 하신 건가요? 아침에 8시에 했어요. 띵띵띵띵. 여기서부터 이제 오류가 난 거죠. 아침 8시에 학교에 나오는 학생들이, 특히 대학생들이라면 많을까요? 적을까요? 거의 없다라는 거죠. 100개를 하기에는 논리에 맞지 않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논리적인 부분, 특히 거짓말 하시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감정적으로 대처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이런 경우, 막 울거나, 그 다음에 신세한탄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실은 그런 분들을, 즉, 감정적으로 요동치는 사람들이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이 압박 면접을 진행하는 경우들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의 없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충 이거 그냥 이렇게 대충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걸러내기 위해서 실제 압박 면접을 진행하는 경우들이 있고, 이렇게 하시면은 탈락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정이 요동치지 않고, 그 다음에 자신감 있게 답변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명확하게 질문을 이해하고, 모르면 다시 물어보고 하시면 된다는 거죠. 시간을 가지면서. 그리고 앞뒤가 맞는, 거짓말하면 안 되는 요것만 잘 지켜주셔도 압박 면접에서 100점짜리는 아니더라도, 100점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90점 정도의 답변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대부분의 압박 면접은 정답이 별로 거의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얼마큼 차분하게, 침착하게 얘기하는지가 더 중요하겠죠. 자, 첫 번째 시간에는 압박 면접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좀 포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봤어요. 그러면 두 번째 시간에는 여러분들하고 각각의 질문에 따라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